지금 현재 시장의 주요 추세는 그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가 유가 상승을 유발한 거고, 유가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방향 고를 외치는 반도체나 AI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그리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은 크루드 오일 선물은 현재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9%까지 올라갔다가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줄었는데요. 고유가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이란과의 전쟁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거를 갖다가 해소를 하려면은 호르무즈 인근 항구를 다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되고, 지상군이 투입이 되려면은 당연히 미군 쪽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군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뭐 몇 명은 죽을 수 있거든요. 몇 명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뭐 교전이 격화되면은 그 사상자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뭐 지금 그쪽은 아마 양쪽 다 100만 단위 넘을걸요, 사상자가. 그러면은 트럼프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에서도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미군이 죽으면은 국민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큰 역풍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아니면은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공습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그냥 미사일하고 드론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 같은 경우는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요격 미사일에다가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띌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이틀밖에 조정 안 받았어요. 이틀밖에 조정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급등이 나왔고, 이러면은 이제 장기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항상 시세가 나오는 어떤 투자 상품이나 그 다음에 종목이나 업종의 첫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게 당연히 투자에서 제일 1원칙이고요. 그렇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반도체, 뭐 로봇 이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유가가 안정을 가야 돼요. 그럼 지금 투자는 뭘로 가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방산입니다. 방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에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내연기관차를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전기차가 되겠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거나 풍력 같은 거를 가동을 하려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ESS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현재로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지금 종목을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방사는 지금 LIG 넥스원을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방산 쪽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궁 유도 로켓
뿐만이 아니라 그게 제일 크긴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에서는 비호 복합 체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비호 복합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차인데 대공 전차입니다. 대공 전차고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복합체계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이 비호 전차가 원래 30mm 게틀링 기관포를 레이더로 추적해서 쏘는 그런 구조예요. 3km 이내의 단거리를 요격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현궁 단거리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5km 정도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km에서 8km 정도 이내의 목표물을 요격을 하는 건데 요거를 요 옆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복합체계라는 표현을 썼고 레이더는 하나의 레이더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km 거리에서 적을 포착해 가지고 단거리에서는 조금 먼 거리에서는 현궁 단거리 로켓을 쏘고 그게 실패하면은 3km 이내에서는 30mm 캐틀린 기관포를 쏘면서 이제 요격을 하는 구조예요. 요것도 지금 중동에서는 있으면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만 하면은 무조건 돈이 돼요.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그래도 양아치 국가가 아니라서 그걸 가격을 높여받고 있지는 않고 UAE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한국군에 납품될 물량을 먼저 땡겨 가지고 우선 줬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한국군에 납품될 K9 자주포를 먼저 우선순위로 급하니까 줬어요. 예, 그래서 이 방산 쪽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중장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크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방산.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죠. 태양광은 제가 저번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솔루션 한번 추천드렸었고요. 이것도 뭐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호가는 지금 아침에 장난질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회원님 말씀하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지금 신고가예요.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추천한 게 OCI 홀딩스,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상태였죠. 근데 요번에 또 여기서 또 추천 한번 드렸어요. 그 영상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거고, 예,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은 사실 진짜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대우건설도 일단은 추천을 드렸었고, 이거는 4,800원 4,900원에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만원을 넘겼어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 추천드렸고, 요것도 여기서 추천드렸죠. 1월 15일날. 그리고 뭐 보성 파워텍은 2번 3번 추천드렸습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요때 주가가 올라갈 때 요 타이밍하고, 뭐 공개 추천을 다 드렸던 정보이고, 요 타이밍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1차로 추천드렸던 가격은 3,000원대 후반이고요. 2차 추천 가격은 5,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만원대를 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크게 급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전산업, 요거는 이제 VIP 전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요 조정 타이밍, 예, 요 구간대를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최근엔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은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진 파워를 추천을 드렸는데, 요 종목이 제일 좀 상승이 아직까지 덜한데요. 요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실적 성장주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런 게 잘 안 올라가냐면, 이게 훨씬 빠르잖아요. 이게 왜 잘 안 올라가냐면은 지금 시장이 개인들이 아직 선입견이 딱 박혀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시장 상승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들이 대형주가 선호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테마성 내에서도 대형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ETF, 예, 원유 관련해서 ETF 말씀드렸고, 뭐 이것저것 종목 손댈 필요 없고 그냥 ETF 사버리는 게 최고 편하다, 이 얘기 드린 거고, 오늘 장중에 1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절반만 팔으라 그랬죠. 왜? 챙기셔도 되고 한데 다 팔지는 마셔라. 왜냐하면은 장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타이밍 조정시 이 타이밍에서 매수 드린 게 매수 사인 드린 게 여러분들한테는 결정적인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개인들은 맨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32만원 간다고 또 뭐 목표치 상향 조정하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나쁘다는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몇 배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오른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럼 이 주가 상승은 왜 무시하냔 말이지. 몇 배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100%나 올랐잖아. 근데 여기서 계속 무조건 오른다? 그럴 것 같으면 회복 속도가 빨라야 돼요. 지금 수급이 좋으면은 급락하고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하는 거고, 그럼 길게 보고 가야 되고, 지금 매수 들어오는 게 저쪽인데 왜 자꾸 이쪽을 자꾸 얘기를 하냔 말이지. 개인은 그래서 문제고 제방이 인기가 없는 것도 그겁니다. 딴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들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개인들은 반도체 쪽에 얼마 오를까요? 하이닉스 200만원 갈까요?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원유를 사라고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투자가 맞죠. 그 다음에 ESS가 있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추천했던 한중 NCS, 그게 일단은 대표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신고가를 넘어갑니다. 여기서 탄력 붙으면 이것도 잘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액티브 ETF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중 NCS도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고요. 그게 액티브 ETF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팔잖아. 외국인 기관만 사잖아요. 그 누가 수익 잘 냅니까? 외국인 기관이 수익 잘 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대로 가야지.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이건 어제 또 매수 사인 드렸었죠. 벌써 또 신고가 나오려고 지금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SK 디스커버리가 대주주인데 얘네들이 매각 협상을 맞춰버렸어요.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냈습니다. 근데도 상승이 나오는 거는 ESS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인수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은 무조건 수익 내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를 띄우려고 하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제일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전기차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쪽이라고 뭐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분명히 올해 한번 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로봇에 대한 수요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원래 주가를 망하게 만든 요소가 전기차 때문이잖아요. 캐즘 현상. 더 이상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유값이 저렇게 뛴다? 그러면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도 높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안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값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요 휘발유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도 뛸 가능성이 높은데 뭐 어떤 거 살까 지금 매수는 어느 쪽이든 지금 들어오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 관련된 주식 많습니다. 이미 갖고 계신 게 어떤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LS 메터리얼 같은 거 이런 거는 예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지금 벌써 분위기를 잡고 있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